네,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김 부장입니다. 지금 7월 28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지금 촬영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일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장 열리고 어느 정도 흐름까지 파악하고 나서 제대로 제가 분석해서 찍어드리기 위해서 미장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분석해 왔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자 삼성전자 지금 계좌 열어보시고 숨이 턱 막히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에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지금 14% 장중에 마감됐었고 지금 호가창이 그냥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물을 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건가? 또 유튜브를 켜보면은 일단 그래도 정말 많은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상승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는 던질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만 듣다가 지금 또 물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오를 것 같다,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강한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가 조금은 어느 유튜버들보다도 완전히 다른 얘기, 뭐 그렇다고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다 제대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자는요, 이 급락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가장 교과서적인 자리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교과서적인 게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오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서 판단을 바꾸고 어디까지 보는지 그 순서와 기준, 이게 전부 다 그려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선 결국엔 제가 차트 분석해 드리는 거는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히든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와서는 공포에 던지는 자리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매수 들어갈 만한 자리 두 자리를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시황 분석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정보가 넘쳐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들,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노이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어법을 통해서 어떤 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정보가 있는 건지, 뭐를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와중에 결국에는 내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 볼 만한 건지, 이거를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질의 한 20분 정도의 영상이 될 건데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6월 30일 이때 투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다 같이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죠. 그래서 이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맞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제가 봤던 그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월 30일자 영상이고요. 여의도 세력들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럴 때 잘못 올라타게 되면은 물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이제 CPI 그리고 PPI 발표도 있다. 이게 결국에는 큰 대형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 6월 30일 기준으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주 뒤에 또 이 발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또 실적 발표, 잠정과 관련해서 잠정 실적 발표 앞으로 또 얼마나 될 것이냐, 추가적인 외인의 매수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분들께 이럴 때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이상에서 개인분들의 순매수 수량이 얼마입니까? 30조나 됩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ETF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큰 손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이런 물량들을 다 당장에 사줄 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만 자꾸 매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냥 올라갈 거다 얘기가 아니라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조회수는 정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느냐, 7월 8일 영상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스윙이다. 스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자, 당장은 담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7월 초에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자리에서 짧게 잡고 들어가고 짧게 팔고 하면서 주식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화면에서 제가 어느 자리까지 화살표로 얘기했냐면 이 자리까지, 주요 자리까지, 이 L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다시 촬영이 왔는데 저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X 자리가 뭐냐면은 16만 7천 원이에요. 이 구간. 네, 이건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타점이랑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랑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수급을 다 먹여줄 만한 명분과 재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접근을 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김 부장은 이렇게 수급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관점에서 방향성이 겹치게 되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게 돼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됐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 개인 채널에 올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칩 채널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채널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쌓아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디테일한 미국장까지 미리 여기까지 싹 다 체크해서 분석하는 삼성전자 영상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지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센스 있게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오늘 왜 빠졌냐는 거예요. 왜 빠졌냐? 이걸 이해를 해야 오늘자의 이 하락이 무섭거나 아니면은 기회로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일정을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자, 당장에 내일입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잠정은 나왔지만 공식적인 2분기 실적 발표 내일 모레 30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삼전뿐만 아니라 7월 말에 빅테크 실적들이 쌓여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우후죽순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7월 30일에 FOMC 금리 결정 별 3개짜리 일정이 지금 겹쳐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이번 주에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최소 3개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재료가 있죠. 천천히 제가 다 뜯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이런 상황에는요, 한 주에 초대형 이벤트가 이거 외에도 제가 더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5개 이상이나 몰려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큰 손이라고 해보세요. 정말 삼성전자를 저기 밑에서부터 10만 원도 안 됐던 구간에서 미친 듯한 물량을 쌓아놓은 큰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빅 이벤트가 다 겹쳐져 있어요. 여기에서 마냥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밑에서 미친 듯하게 많이 쌓아놓은 큰 손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전략적인 행위가 돼요. 자, 게다가 요즘에는요, 파월에서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에는 연준에서 한 달 전부터 힌트를 줬었습니다. 근데 의장이 바뀌고 나서는 이 힌트가 없어졌어요. 이젠 시장이요, 연준이 미리미리 힌트 줬던 거를 이젠 더 이상 예측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하나뿐만 아니라 FOMC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전에 비해서는 힌트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의 실적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정상적인 매도로 인한 극단적인 공포의 매도가 알고리즘 신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쪽은 이유가 있어서 팔았어요. 근데 자, 받는 쪽은 어떻게 돼요? 이벤트가 지나고 사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돈 많은 큰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신규 진입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사야 될까요? 굳이
굳이 지금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바다에 뛰어든 큰 배에 굳이 미리 올라타는 겁니다. 잔잔해지고 나서 그때 올라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 뭡니까? 파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비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게 오늘의 정체입니다. 게다가 매도하게 만드는 명분까지도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창신. 지금 중국에 있어서 CXMT가 지금 상장하자마자 중국의 1위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중국의 기업이 결국에는 저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를 일으킨 명분까지 더해진 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다 뜯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자 얘기하는 게 만약에 좀 무거울 것 같다, 내가 이해 못할 것 같다, 혹은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내일장 아침이 될 건데 아침에 이걸 집중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A한테 이 영상을 맡겨서라도 여러분들 요약해서라도 꼭 참고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 다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CXMT,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예요? 오늘 하락이 CXMT 때문이라고 하죠. 자, 중국 메모리 따라온다. 이제는 외국인들인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팔고 CXMT로 갈아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요, 외국 기관은요 CXMT를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외국 기관은요. 자, 왜냐면 중국의 창업판, 그러니까 과창판은요 폐쇄 시장이에요. 여기는 폐쇄 시장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에요, 외국인 적금 자체가 일단은 막혀 있어요. 자, 허가받은 극소수의 펀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온 판돈이 CXMT로 당장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CXMT 어때요? 지금 차트 일봉으로 봤을 때, 자, 볼륨 풋프린트라고 하는 유로 지표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자 캔들에서 왼쪽 오른쪽 지금 나와 있죠. 오른쪽에는 특정 가격대의 매 거래량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측에도 매도량,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오늘자에 지금 가장 두꺼운, 가장 강력한 힘싸움이 일어났던 구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POC라고 하고 있죠. 포인트 오브 컨트롤, 이 자리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결국에는 밀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힘싸움을 잔뜩 하고 나서 결국엔 갈 종목이면은 힘싸움하고 나서 결국에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힘싸움하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한 이제 중국 시장의 히트맵인데, 오전장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미국장보다도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전자기술 쪽 이 영역도 거의 다 초록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기술 쪽이 오늘자 오전에는 다 초록불이었는데 바로 오후장에는 다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688825, 이게 뭐예요? 방금 보신 창신이에요. CXT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는 기업이 오전장에는 강하게 올라갔다 결국에는 눌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자의 결과이자 이게 다시 한번 내일장에 먹혀들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마감할 때는 결국에는 빨간불로 매도로 결정이 되었다. 공포를 수출한 쪽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렸는데 결국에는 오후장에 얘네도 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락이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오늘 세 개가 일단 가장 크게 겹쳤어요. 첫 번째 뭐예요? CXMT에 중국이 DUV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순환 투자 논란까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안 빠질 겁니다가 아니에요. 공포의 이유부터 정확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가 언제 해소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그럼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고점은요, 제 경험상에요. 일단 여기가 매도 타점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점 중에 고점, 예를 들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이요, 이미 2021년에 1월에 고점을 찍었었어요. 이때죠. 2021년 이때 이미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우량주들은 고점을 이미 찍었었어요. 근데 이때 시장은 안 끝났었죠. 마지막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메타버스.
돈을 제대로 버는 게 확인도 안 됐는데 메타버스니 뭐니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오르고요. 심지어 그때는 코인판도 굉장히 활황이었어서 이때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어요. 우량주들은 고점을 이미 찍었어요.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고 명확하게 펀더멘탈이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은 안 끝나고 어디로 돈이 쏠렸다? 메타버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 종목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쏠렸. 얘네가 결국에 마지막 끝자락에 주도주가 되고 나서야 사이클이 끝이 났어요. 자,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조정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못 버는데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시장에 주도를 해버린다? 그게 진짜 고점 중에 고점의 버블 중에 버블입니다. 자, 지금 흔들리는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전부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의 기대치도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거예요. 역대급으로 벌 거에 대해서 기대를 더 올리다 보니까 미친 듯한 기대를 더 많이 해버리니까 일단은 기대값을 조금은 낮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10년 뒤에 망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낙폭은 이유는 명확하다. 이유는 명확해요. 굉장히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밀어버리게 되는 외인들의 이탈이 나온 건 맞지만 이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은 이번 주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그 변동성 재료들, 불확실성의 재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FOMC 지나가죠. 확정 실적 지나가죠. 컨퍼런스 콜 지나가죠.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대부분 거칩니다. 안개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눌린 가격은 안개가 거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길 거예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자에 나온 이 낙폭은 조금은 과했다. 조금 과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오늘자의 이 하락을 밀어냈던 가격을 다시 한번 메꾸는 관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제 불확실성 재료들이 지나가고 나서 8월 초쯤에 충분히 여기를 다시 한번 메꾸는 관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브레이크 하나 딱 걸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게 되면은 상승 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반등이 나온다는 게 V자로 쭉 이렇게 간다라는, 회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반등이 나왔다가, 관성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릴 수 있어요. 자, 이벤트 결과가 뭐예요? 이 전제는 전부 다 뭐다? 이 불확실성이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쇼크를 주지 않는 방향성인 게 전제가 됐을 뿐이에요. 이 변동성 재료들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얘네가 무탈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전제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벤트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돼서 무섭냐라고 하면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등이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조정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가격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다리는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반등 실패가 나와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찬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 자리 두 군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봉으로 잠깐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인데 평소에는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봉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가끔씩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을 때 이 되돌림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주에서 특히나 또 주봉, 월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미리 배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의 상승 파동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상승 파동은 나왔어요. 언제부터요? 이때 2024년 11월 때 바닥을 찍고 4만 원대까지 갔었죠. 바닥 찍고 나서 지금 최고점 37만 4천 원 구간까지 간 게 이게 한 번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바닥부터 최고점까지 한번 이어봤을 때 보시게 되면은 0.618 구간, 여기 0.5에서 0.618 구간, 여기서 충분히 대형주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역사적인 시장이 기대하는 정말 가장 큰 재료가 상실됐거나
실망하게 되는 재료가 나온 게 아닌 이상은 다시 한번 간다라고 했을 때 0.5에서 0.618에서 되돌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자리 기술적인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볼륨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유료로 결제해야만 볼 수 있는 지예요. 어쨌든 이번 연봉, 이번 올해자의 캔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은 힘싸움이 일어났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지금 18만 원에서 19만 원 초반대 이 구간에서 올해 가장 많은 힘 겨루가 나타났던 POC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힘싸움하고 나서 결국에는 올라갔던 자리예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해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술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와볼게요. 일봉으로 왔을 때 여기 주황색 선 보이십니까? 주황색 선. 여기가 뭐냐면 1년선입니다. 1년선. 1년선에서 이제 지지받는다. 마냥 이렇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이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어느 구간이에요? POC 구간. 8만 원에서 19만 원 구간. 1년 동안에 올해동안에 가장 많은 힘 교류가 일어났던 구간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그 구간과 겹친다. 두 번째는 뭐다? 올해 연봉에서의 POC 구간, 그리고 1년선.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가격대가 어딥니까? 18만 원 후반에서 19만 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19만 1,500원.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추가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충분히 매수 들어가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손절은 뭐 16만 7천 원 정도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매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 무조건 이 자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자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21만 5,500원 여기서 한번 받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 받고 해서 여기 손절 잡고 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성적인 상승 있죠. 오늘자의 낙폭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26만 7천 원까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 나눠서 만약 접근한다고 하면은 평단가가 20만 원 초반이겠네요. 20만 원 초반인데 16만 7천 원을 만약 손절가 잡고 26만 7천 원을 목표로 잡으면은 이제 1대2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에 내일 일단 21만 5,500원에서도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반등이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또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에 있는 수급, 이 구간에선 수급에 의한 매물에 의한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30만 원 이후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순매수가 30조나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일정들이 있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좋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또 여기서도 가이던스도 좋고 그런 와중에 빅테크들 실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투자. 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반도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 또 FOMC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러분들 지금 한 30% 정도가 됩니다. 동결은 60%에서 70%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인상이 아니라 동결 혹은 정말 낮은 확률로 동결은 되는데 점도표에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나온다. 만약에 지금은 금리 동결에서 인상 사이클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정말 낮은 확률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된다. 그러면은 호재 겹호재가 한 3개 이상 겹치게 되는 거라서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서는 충분히 30만 원 이상에 있는 개인들의 순매수 수량 30조 정도를 신규로 들어오는 큰손들 외인과 기관들이 어쩌면 충분히 먹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우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겹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마냥 기대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해당 구간, 빨간색 구간, 여기도 주요 이제 매물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26만 7천 원이 아니라 조금 더 테스트 간다라고 해도 또 29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의 문턱에서 한 번 더 저항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수 자리는요. 어쨌든 16만 7천 원을 일단은 손절 구간으로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와서 여기에서 또다시 잡는 두 번째 매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16만 7천 원까지 나는 그냥 기다릴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만 7천 원 구간에서 오히려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어디까지 잡는다? 똑같이 위에 26만 7천 원
혹은 이제 29만 원 정도까지 상방을 잡게 되면은 손익비는 더 좋습니다. 손익비는 더 좋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 손절 잡는 거랑 여기까지 기다려서 14만 원 정도의 손절가 걸고 똑같이 목표가는 똑같이 잡는 거, 이런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저라면 이렇게 이제 단타성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 같아요. 비중을 여기서는 오히려 좀 많이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절을 어쨌든 정하고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 베팅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면은 사실 일목 아래에서 비중을 들어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 매수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 봐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11시 40분이 다 돼가서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렸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구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예측의 영역이겠죠.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장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나온다. 예상하지 못하는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또 변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사고가 나는 거와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장중에 타점이 나오거나 좀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따로 안내 드릴 수